안녕하십니까, 문주프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 연달아서 계속 찍어가지고 좀 목이 타는데, 이게 에어컨을 키면 웅웅웅 소리가 나서 스피커가 울려요. 그래서 에어컨 안 키고 하는데 덥네요. 지금 선풍기도 안 켰거든요. 좀 얼굴이 점점 빨개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런 내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며칠 전에 본 영상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제 헬스 관장님, 이제 양 관장님, 양 관장님 내용을 봤어요. 유튜브에서 보고 이제 그 나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이제 좀 그 건물에 있는 분들이 전부 이제 명도가 돼서 나오는 내용을 봤는데, 제가 자세한 설명은 좀 가슴 아파서 저도 설명을 못 드리겠고, 이제 요는 이거예요. 지주가 있고, 지주, 이제 땅주인이 있고, 건물을 져서 건물 임대는 너가 수익 볼 때까지 가져가. 그리고 이 수익이 끝나면 우리 거야. 뭐, 이런 내용으로 뭐 거래한, 뭐 이런 내용인데, 임차인들이 건물에 들어왔는데, 이제 임대인이 임대 조건이 내일 모레에 끝나는 내용이죠. 오늘 내일 끝나는 상황에 임차인을 받았는데 이제 쫓겨나는 입장이죠. 임차인들은 인테리어 다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다 했는데 나라에서 행정처분이죠. 너네 이거 임대 끝나는 거 알고 있었어? 나가. 벙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줍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줬으면 문제가 없어요. 시설이 크기는 하지만 보증금이라도 받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 보증금도 못 받았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좀 법적으로 들어가면 아다르고 어다른 내용이라 얘기를 함부로 드릴 수는 없어요. 나라에서는 아마 미리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소문이 퍼졌을 수도 있어요. 저기 있는 현대 건물 다 쫓겨날 거다. 그 소문이 퍼져서 동네에 순식간에 퍼졌을 수도 있고, 부동산들이 알면 거래를 안 하겠죠. 그 소문이 퍼져서 부동산이 알고 있으면 저 건물 이제 쫓겨나요, 안 돼요, 이래서 이제 소문이 퍼지면 거래가 안 될 수도 있고, 나라에서 공지문을 붙인다라든지 뭐 건물에 이제 좀 1, 2년 뒤부터는 임대를 못 놉니다라고 이제 뭐 협조문을 붙일 수도 있고, 하지만 공무원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맞죠? 법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요. 하라고 명시도 안 돼 있어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몇 년 전부터 공지문을 붙이고 협조문을 붙여서 임대를 받지 말아라, 이런 게 법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날짜 됐네, 나가세요, 이게 그쪽 입장일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돌아가는 순리를 이제 루트로 봐서는 임대인, 제일 문제가 임대인이죠.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임대 종료 날짜를 몰랐을까? 이제 임대 여기까지 해서 수익 뽑고 가. 여기 이상 임대 놓지 마. 여기까지 기간이 우리랑 너랑 거래한 기간이야. 이걸 몰랐을까요? 그게 우선은 전후 사정을 저는 모르지만 그게 제일 의심이 되기는 하죠. 어, 임대를 놓지 못하는 가정을 알고 있었고 그 기간을 몰랐을까?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 몰랐다. 나는 그냥 임대 놓고 기간 몰랐고 나는 임대를 계속 놔도 되는 상황인 줄 알았다. 나라에서 여기까지가 끝이다라는 거를 나도 지금 알았다. 그러면 뭐 귀책 사유가 좀 애매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원에 가서는 제가 변호사는 아닙니다. 법원에 가서는 너 왜 몰랐어? 몰랐는데요. 그래도 너가 임대인이니까 뭐 나라에서 이렇게 정한 거래 기간, 계약 기간을 너가 몰랐어? 아니, 계약 기간은 이런 조항이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빼라고 할진 나도 몰랐다.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사단이 지금 이렇게 나서 임대인도 지금 뭐 부도 났다고 뭐 이렇게 나오고 뭐 돈 못 돌려주는 상황으로 뭐 그렇게 갔지만 제일 큰 거는 임차인이죠. 임차인의 임차를 들어가고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를 버틸 수 있고 나가라고 하는 거 이제 못 나가고 10년 임차를 버틸 수 있고 보증금은 어차피 보호가 안 됩니다. 보증금은 보호가 안 되는 게 보증금이 보호가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최우선 변제금 보호가 안 되고 월세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보증금은 그 건물이 경매가 넘어가서 순위배당을 받으면 되는데 계약 자체가 무효인 계약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임대를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의 건물에 임대를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경매가 넘어갈 걸 알고 있었는데 경매가 지나가고 압류가 있었고 가압류가 있었고 압류 진행 중이고 경매 진행 중인데 임대를 들어오면 안 되죠. 근데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복잡한데 아무튼 나라에서 임대를 놓지 마 하는 그 기간인데 들어왔어. 너네 알고 들어온 거야? 모르고 들어온 거야? 아무튼 너네 나가야 돼. 이래서 우르르르 지금 다 나가는 상황이니까 계약을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건물을 들어온 게 문제죠. 근데 이제 그거를 집주인이 원래는 표시를 해주고 구두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집주인 욕밖에 못하는 상황인 거죠. 사실 뭐 누구든 간에 나라는 나 몰라라 하는 거고 뭐 아무튼 이런 상황에 지금 양관장님 내용을 좀 보기는 했어요. 근데 민사로 넘어가는 게 문제예요. 돈이랑 민사로 넘어가는 게 사기 횡령이 아니야. 사기 횡령으로 넘어가려 그러면 증빙 후 증빙할 것도 많고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민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돈을 많이 뜯겨봐서 그 심정을 알지. 저도 이제 액수가 이제 뭐 억 단위가 넘어가는 느낌을 저도 당해봐서 아무튼 뭐 이게 좀 이런 내용인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좀 설명이 길었어요. 설명이 길었는데 이제 뭐 이런 내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즘에 임대 놓는 것 중에 이런 게 많아요. 경매가 넘어갈 거예요. 경매가 넘어갈 거고 이제 분양 실패가 들어가서 이 건물이 위태위태해. 근데 월세 들어와. 월세 들어오는 대신에 보증금이 낮아. 월세는 높아. 그리고 만약에 여기 건물이 문제가 생기면 너 보증금은 못 줘. 그 대신 뭐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려. 그러면 너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뭐 최소 1년 6개월, 2년 정도야. 뭐 이런 류의 계약들이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건물 분양업자가 분양을 못해. 그래서 임대를 놓는데 거기가 풀대출의 건물이야. 풀대출의 위태위태한 건물이고 그게 아니면 이제 건물주분들은 분양을 해야 되니까 은행 돈을 끌어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 돈을 끌어다 쓰면 건물의 신탁 등기라는 게 설정이 돼요. 그럼 신탁 등기가 설정이 되면 문제가 뭐냐? 이 건물이 하자가 생겨서 건물이 경매가 공매가 넘어가게 되면 신탁은 공매기는 해요. 근데 이게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분들 보증금이 100원도 보장이 안 됩니다. 왜냐면 원 임대는 왜 소유주는 은행권 신탁사예요. 그럼 이쪽이랑 거래를 해서 이쪽에 월세를 넣어야 되는데 이쪽에 넣어야 되는데 순리상 명의자로 된 집주인들이 임대를 놓는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받아서 은행 이자를 메꾼다고요. 근데 이거를 신탁사도 알고 있고 은행도 알고는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우르르르 명도로 그냥 100원도 못 받고 다 쫓겨나는 상황이고 이걸 버팀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얘가 다 내야 돼.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고. 아무튼 이런 내용인데 요즘에 그런 이제 임대 상황이 많이 생겼어요. 보증금 150에 월세 150 신축 건물, 보증금 300에 월세 150, 보증금 500에 월세 100만 원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 건물은 위태위태해서 넘어갈 수 있다. 그 대신 알고 계약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이 낮으니까 그냥 안 내면 돼. 못 받으면 월세를 안 내면 까이잖아. 보증금이 500인데 월세가 100만 원이야, 150만 원이야. 한 3번, 4번 안 내면 다 까이죠. 그러면 내 돈은 다 까지고 이사비만 받아서 나가면 되지.
근데 이제 이런 건물들은 많아요. 이런 건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접수되는 게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임차인한테 설명을 드려요. 전입신고해도 보증금 보호 안 돼요. 보증금 보호 안 돼요. 1000, 2000. 근데 2000은 나도 위험해서 권장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1000에 100이야. 만약에 문제 생기면 10개월만 안 내면 돼. 근데 넘어가는 기간이 1년 걸려. 건물에 이제 공고문 붙어요. 공매 넘어갑니다. 임차인분들 몇 월 며칠까지 나가세요. 협조해 주세요. 문의 법무사 누구누구 변호사 누구누구 공지문이 건물에 붙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내 보증금은 다 차가면 되지. 150에 150으로 들어가면 깔끔하죠. 사실 문제 없지. 살다가 넘어갈 건물이었으니까 나도 보증금 목돈 안 들어가고 그냥 3룸 뭐 신축 건물 3룸 편안하게 새집 편안하게 살다가 짐 빠지면 되네. 뭐 이런 류의 내용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경우는 제가 보질 못했어요. 신탁사나 은행에서 임차인한테 너 왜 무단 거주해? 이해가 가시죠? 원래는 신탁이라는 등기가 쳐 있으면 소유주가 집주인이 아니고 은행이라든지 신탁사 소유란 말이에요. 얘네들이랑 거래해서 얘네들한테 보증금 넣고 얘네들한테 월세를 넣어야 돼요. 근데 이제 순리대로 현행상은 집주인이 임대를 놓고 은행 이자를 메꾸니까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은행이라든지 신탁사에서 임차인 너 무단거주야. 너 왜 무단거주로 들어왔어? 우린 니네한테 소송 걸 거야.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못 봤다고. 그리고 새 집이란 말이죠. 새 집인데 분양을 해야 돼. 근데 임차인이 한 번 살았어. 그럼 새 집이 아니잖아. 새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유주로 돼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이 망가졌어. 원상복구하고 가. 소송할 거야. 이런 것도 못 봤어요. 아직은 못 봤는데 이게 점점 많아져 버리면 상상은 한번 해본다는 얘기예요. 집주인이 분양을 하기 위해 임대를 안 놓고 팔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신탁 등기를 치고 은행에서 파는 거를 목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대출을 해줬다. 근데 얘는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어. 그래서 얘가 임대를 놔버렸네. 여기까지는 얘 마음이란 말이에요. 불법으로 임대 놓은 거는. 근데 이 불법으로 인해서 들어온 임차인이 문제란 얘기예요. 이 불법으로 들어온 임차인이 있는데 얘네가 은행 돈을 회수해야 돼. 이 건물을 경매에 넘겨. 원하는 금액에 넘겨서 지네 돈 회수했네? 그러면 끝이야. 얘네들은 지네 대출 원금만 회수해가면 되니까 그거 이상은 안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원금을 못 뽑아. 집이 망가졌어. 원금을 못 뽑아. 우리가 해준 대출금 원금을 못 뽑네? 그러면 원 대출 받은, 신탁 대출을 받은 얘한테 야, 너 왜 무단으로 임대 나가지고 우리가 원금 회수 못하게 해? 이래버리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이래버리면 소송의 당사자가 얘면. 근데 무단인 거를 알고 들어온 임차인, 무단인 거를 알고 거주를 했네? 너도 책임이 있어. 집을 리모델링 하는 비용을, 집을 새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 기본적인 소요되는 비용을 너도 내. 집이 망가졌을 때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은행에서 지네들 원금 회수가 안 됐을 때 이런 소송을 임차인한테 걸어버리면 제가 보기에 임차인도 엮여요. 왜냐면 처음부터 임대를 놓으면 안 되는 건물에 임대를 들어왔고 신탁 건물인 거를 알고 들어왔는데 집을 망가뜨렸어. 집을 망가지게 썼어. 그래서 대출 원금을 못 뽑게 시세를 하락을 시켰어. 새 집이면은 경매 넘기면 얘네들은 어느 정도 회수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세입자가 살아서 집이 어느 정도 손실을 보면 이쪽에서 소송을 걸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못 봤으니까. 얘네들을 무단 거주로 신고를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단 거주로 해가지고
뭐 경찰에 이제 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걸지는 않지. 얘네들은 민사니까. 근데 얘네들이 민사로 야 우리들 원금 회수를 못했는데 집이 망가졌어. 너네 무단거주잖아. 알고 들어왔잖아. 너네가 책임이 있네. 임차인이들도 배상 한번 해. 이래 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점점 이런 매물들에 대한 횟수가 높아지고 이런 물건들이 높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져. 그럼 은행들이 대기업이니까 짱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법무팀이 있으니까 내가 돈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악착같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회사잖아. 법무팀이 있잖아. 법무팀에 넘기면 되잖아. 법무팀이 소송하잖아. 집이 너가 불법 거주로 인한 손실로 우리가 대출 원금을 회수를 못한다. 불법 거주로 인한 거 너도 알고 들어온 거고 그로 인한 책임은 너가 일부 배상을 해라. 저만의 생각인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횟수가 많아지면. 자, 혼자만의 상상을 펼쳐봤습니다. 자, 우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떠들어 봤는데 있을 법할 것 같아요. 자, 영상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또 오늘은 더워서 안 되겠어요. 땀나요. 땀나서 지금 못 하겠어요. 이제 다음에 이제 매물 위주로 올릴 거지만 중간중간 이제 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아니면 뭐 좋은 기회가 생길 것 같네요 뭐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으면 또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